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인데요. 고지서를 받아보고 전보다 오른 금액에 다소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 5천 명,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 3,47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 금액은 58.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유난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우선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바뀐 세법에 따라 기존 2%였던 종부세 최고 세율이 3.2%로 올랐고요. 세금이 갑자기 뛸 때를 대비해 완충 역할을 하는 세부담 상한선이 150%였던 것에서 200에서 300%로 높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거기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또한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른 것도 종부세 대상과 금액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방법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나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 가상 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요.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시면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입력이 필요 없는 간편 결제 서비스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가 250만 원이 넘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나눠낼 수도 있는데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하루만 바뀌어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킹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킹 통장이란 잠시 주차를 하듯 짧은 기간만 돈을 예치해도 높은 금리를 주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통 1년 만기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이자를 받고 만기 전에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호받기 때문에 증권사 머니마켓 펀드나 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안정적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이렇다 보니 파킹 통장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우선 만 18세에서 3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신한은행의 주거래 S20 통장의 경우 200만 원까지 최대 연 1.5%의 금리를 주고 있고요. KB국민은행도 만 18세에서 35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의 금리를 주는 KB스타트 통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KB하나은행은 만 35세 이하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4%의 금리를 제공하는 급여 하나 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NH농협은행의 NH1934 우대 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0만 원까지는 연 3%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네요. 이번엔 연령 제한이 없고 좀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상품을 살펴보면요. 우리은행의 우리삼성 CMA 보탬 통장은 신규 가입 시 500만 원 이상을 예치하면 최대 연 0.9%의 금리를 제공하고요. SC제일은행이 판매하는 SC제일 마이줌 통장은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일별 잔액이 설정 금액 이상이면 연 1%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도 일종의 파킹 통장인데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관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요. 최대 연 1%의 금리가 제공됩니다. 또 K뱅크의 듀얼K 입출금 통장은
최대 1억 원까지 잔액을 설정하고 1개월을 유지하면 최대 연 1.1%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니 여유 자금을 잠시 맡겨둘 곳을 찾으신다면 파킹 통장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던 일본 맥주도 최근 처음으로 수입량이 제로에 가까운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맥주 수입량이 지난 10월 제로를 기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제로는 아니지만 4,500만 원 정도가 수입됐다고 하네요. 사실 이 정도면 제로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긴 한데요. 지난해 10월 일본 맥주 수입액이 8억 34만 엔, 우리 돈으로 86억 원가량이 수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99% 이상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달 전인 지난 9월에는 이보다 더 적은 700만 원가량이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9.9%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 일본 맥주 제조사들 사이에선 맥주에 한탄을 섞어 마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맥주뿐만이 아니죠. 보이콧 재팬 움직임에 따라 일본 여행 상품을 비롯해 일본산 자동차, 의류, 문구, 자파 등의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요. 금방 식을 것이라고 짐작한 일본 경제인들의 예측이 빗나가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5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네요.